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복습을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다 정리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 방법도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지문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오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 두 개의 지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두 개의 지문을 공부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수업이 다 끝났고 열심히 지금 정리했네. 자, 집에 왔을 때 나름대로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겠니? 그렇지, 단어야. 일단 어떤 것을 해석하든 간에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몰라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얘를 딱 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잖니? 얘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이 단어를 기준으로 너희가 단어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단어장을 지금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준비한 다음에 한번 얘를 정리해 볼게.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너희가 하나씩 검색해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단계도 되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단어의 뜻을 너희가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어장을 너희가 만들었으면 이 단어는 틈틈이 다 암기를 해야 돼. 단어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내가 암기를 안 하면 당연히 까먹기 때문에 이 단어가 완전히 암기될 때까지 이 단어장을 붙잡고 다니면서 꼭 암기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이제는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오늘 배운 지문을 하나씩 해석해 나갈 거란 말이야. 너희가 처음에 해석해 나갈 때 비교적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대부분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석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 그러면 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선생님이 또는 인강 수업에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도 분사 구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준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지.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면서 아, 분사 구문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해석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라고. 그런데 말이지, 따로 학생들이 이거를 복습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바로 복습을 해야 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오늘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복습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필기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원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컴마 조동사가 있는데 말이지, 이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게 분사 구문이야. 하지만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다른 경우는 여기 앞에 주어가 남아있고 동사 ing 형태를 취하는 거지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순간에는 아, 그게 뭔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걸 다 까먹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까먹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과정을 바로 끝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했지. 근데 학생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다시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다시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면 학생들이 그때 배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 놓고 암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따로 너희가 이렇게 문법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노트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늘 분사 구문을 배웠다 그러면 분사 구문을 정리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자, 비교해보자.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준 내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할 때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정리한 거야. 이게 바로 선생님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이걸 공부할 때 말이지,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너희가 평상시에 주어라는 것을 s로 표시 안 했다면은 이거를 주어 동사라고 표시해줘야 돼.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알겠지? 근데 너희가 만약에 선생님 설명을 듣고 s가 주어고 v가 동사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동사의 ing,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것을 필기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너는 따로 해야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야, 첫 번째 경우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잖니 라고 설명을 해. 그럼 학생들이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주어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했다고 선생님이. 자, 선생님은 필기가 이만큼만 돼 있지만 너희는 이제 필기할 때는 그 내용을 추가시켜 주는 거야. 혹시 까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알겠지? 이미 알고 있지만 얘를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걸 정리하고 나서 너희 나름대로 이 분사구문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구조가 있을 때 이때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에 ing 하고 나서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가 시작해버리면 얘는 분사구문이 되는 거고, 해석을 할 때는 얘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지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 쓰는 거야.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주어가 다른 경우는 앞에 있는 접속사는 지우되 이 주어를 써주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인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다르니까. 특히나 이 주어가 명사라고 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동사의 ing 형태가 뒤에 따라 붙었다면 얘는 뭐라고? 그렇지, 분사구문 형태구나 라고 해서 너희가 이 형태를 딱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너희가 문법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문법 요소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완벽히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지 완전히 복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에 똑같이 분사구문의 구조가 나왔을 때 얘를 적용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를 너희가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이해하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지 않아 버리면 당연히 다음에 똑같은 걸 나왔을 때도 뭐지? 라고 할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한 번 배운 문법은 반드시 정리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얘를 암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사구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문법을 정리하는 것.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너희가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자,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세 줄이 된단 말이야. 문장이 길어져.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구조를 한 번씩 분석을 해봐야 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꼼꼼히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복잡한 문장의 구문 분석도 해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아마도 한 번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건 선생님이 설명해줬기 때문에 너 나름대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똑같이 얘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너희만의 구문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너희가 문법 노트 이외에 구문 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문장을 선생님이 따로 노트를 정리했단 말이야. 이 과정도 왜 필요하냐면 따로 너희가 구문 분석 과정을 거치긴 거쳐야 돼. 물론 구문 분석 강의를 들어서 너희가 구문 분석 실력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지문 내에 나와 있는 모든 구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다시 자기만의 구문 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가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배운 문장 구조를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법 노트와 구문 분석 노트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복습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잡한 부분은 너희만의 구문 분석 노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복잡한 구문을 분석하고 나면 해석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쭉 해석을 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너희가 이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공부를 할 때 뭘 주의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넘어가. 왜냐하면 원래 영어 지문 같은 경우 말이지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좀 어려운 말을 해줘. 대신에 어려운 대신에 야, 좀 쉬운 말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를 든다거나 또는요 부연 설명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뒤에 갔을 때 그게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뒤에까지 일단 읽어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 했던 말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문장만 읽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여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끝내버린 학생도 있다고, 포기해버린 학생도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 이 지문은 원래 어려워, 대신 쉽게 설명해 줄게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너희가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문을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볼 거라고. 왜냐면 지문이 쉬운 지문은 당연히 한 번만 읽고도 이해가 되는 지문도 있겠지만,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번 돼가지고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읽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됐을 때 이게 복습이 끝난 거야. 알겠지? 복습이 끝난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또 며칠 지났을 때 다시 읽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때 되면 다시 이 지문을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며칠 뒤에 다시 이 지문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지, 며칠 뒤에 다시 이 지문을 보잖아? 그러면 왠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게 원래 너희 이 뇌의 특징인데,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지, 이 지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지문을 딱 보고 넘어가는데, 뇌는 끊임없이 그 몰랐던 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대,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뒤에 다시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말이지, 갑자기 이해가 잘 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런 느낌을 학생들도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보다 영어가 재밌어질 수 있거든. 알겠지? 오늘 선생님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복습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거야. 이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했어. 안녕.